볼게요. 자, 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그럼 여러분 증권이 뭐하고 뭐의 줄임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주식 채권. 그 주식 채권 그 두 개를 줄임말을 얘기를 해. 그러면 얘네를 발행함으로써 그러면 이러면 얘네들이 증권의 예시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죠? 자,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한다. 여러분 우리 채권하고 주식 개념들 이미 다 정리를 했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채권을 왜 만든다고 했었지? 발행자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러면 이 채권을 여러분 주고 투자금 받은 다음에 너네한테 나중에 이자랑 원금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도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증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 투자자들의 증권 취득을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를 해요. 그러면 청약할 때 그냥 청약하면 안 되네. 청약을 할 때는 여러분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약 시 해야 하는 여러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 시 해야 하는 조건 두 가지야. 그래서 이러면 그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이제 살 때요. 이러면 아주 길게 장문으로 되어 있는 어떤 법처럼 무슨 1 무슨 목적, 2 무슨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법처럼 생겨 있는 막 이상한 글들이 있어. 그거 읽어보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발행 사실 실제로 발행한 거다. 왜? 믿을 수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취득 절차 이거 어떻게 너네가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러면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을 공모라고 하고 이 50인 미만을 사모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공모하고 사모에 얘들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청약 인원 수에 따라서 여러분 기준 여부가 달라지는 거네. 그래서 청약 권유 인원수가 여러분 공사모의 여러분 구분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인원수가 공사모의 구분 기준이 된다. 자, 사모는 여러분 아까 50인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모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모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그러면 여러분 전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네. 전매는 증권을 되파는 걸 전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면 내가 1년 동안 묵혀놔야 되는 거야. 누군가한테 팔 수가 없는 거. 자, 다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이더라도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야 얘들아? 사모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하면 공모로 간주하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다만이라고 했으니까 예외 조건이 들어간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사모의 조건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청약 권유 인원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전매 여부까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전매 가능 여부 그러면 청약 권유 인원수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구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자.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을 하면 이때 상장 법인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 기업이 아무나 얘들아 기업이 상장 법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기업이 상장 법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대신하고 있는 거네. 자,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증권을 등록을 해야만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들아 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더더구나 법인이 상장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면 내가 증권을 증권사에다가 제시를 해야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 법인이 있고 상장법인이 있어. 그럼 법인은 여러분 내가 어떤 기업체들이 자신이 얘들아 법인처럼 여러분 기업이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방식인데 그걸 상장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의 회사들이 뭘 하는 거예요? 증권을 증권거래소에다가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법인이라고 해서 그냥 얘들아 상장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법인이 있고 상장법인 따로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중요사항을 시장에 공시할 여러분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단순히 여러분 등록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중요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의무점을 가지고 있다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중요사항은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그러면 중요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은 첫 번째 투자 판단, 그 다음에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하려고 주식 증권 어플 들어가서 주식 얘들아 각각 기업들에 다 들어가면요 이 기업의 얘들아 빚은 얼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어떤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 기업은 여러분 전망이 뭐고 뭐 이런 것도 다 제시를 해줘 모든 기업을.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이 회사가 지금 약간 주춤해도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내부실이 탄탄하니까 그럼 내가 투자할 수 있겠다. 혹은 이 사람은 빚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 빚을 냈는데 성장률은 그렇게 왜 이렇게 더뎌?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투자할지 안 투자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중요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사항은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가 공시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법에 의해서 여러분 증권거래소 같은 곳에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상장법인이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여러분 이 목적이 있는 거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사람들에게 정보를 뭐 하기 위해서 균형 있게 평등하게 제시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정보 균형을 위해서 이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되는 거구나. 자, 이는 증권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면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무슨 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신뢰가 떨어진다는 건 투자한다 한다? 투자 안 한다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까 1분단에서 여러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었지? 여러분 이 증권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었지? 자금 조달. 그러면 여러분 기업에서 자금 조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 조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그러면 여러분 이 기업들이 원활하게 얘들아 뭔가 기업 투자를 하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중요사항을 공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기업의 혹은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네. 그러면 시장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중요사항을 꼭 공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뭘 제시한 거냐면 여기서 여러분 상장법인부터 여러분 여기까지 저해한다 이 부분까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공시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중요사항이 공시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럼 다시 할게. 공시의무는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행이 되고 그러면 자 여러분 중요사항은 여러분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죠. 그러면 상장법인이 제출자가 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공시자료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를 기재한 상장법인은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료를 무조건 꼭 잘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안 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보도 정확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를 기입하면 왜 제재 대상이 되는 거야? 내가 제출하긴 했는데 공시하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보에 아까 뭐가 온다고? 불균형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럼 정보의 불균형을 유발할 것이고 그러면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시장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똑같이 적용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얘들아 기재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분단도 한번 가보자. 공시 의무는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서 여러분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공시의무는 아까 얘들아 무조건 아까 기업 상장법인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행위이긴 한데 얘네들이 어디에서 이게 발생되냐면 각각 시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거네. 자, 발행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상장법인은 증권을 공모할 때마다 이런 공모한다고 했으니까 몇 명? 50명 이상, 그치? 자, 50명 이상 공모할 때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중요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시의무를 이행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들아 공시의무가 금융위원회에 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제출함으로써 또 발행시장에다가 또 신고서를 또 기록해서 또 공시의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금융위원회도 제출하고 여러분 어디에도 여러분 증권신고서를 여러분 통해서 시장에도 여러분 사람들한테 공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반면에 상장법인이 사무로 증권을 발행했을 때는 그럼 이때는 50인 미만 공시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공시의무를 제시를 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공모가 돼야 공시의무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공모와 여러분 사무의 또 차이점이 하나 더 나온 거야. 그러면 공모랑 사무의 차이점은 여러분 뭐냐면 공시의무가 있냐 없냐. 자, 얘는 공시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사무는 공시의무가 제시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서는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혹은 가격, 공모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공모 관련된 사항이 중요 사항 중에 하나. 그러면 발행시장에서는 여러분 이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공모 관련은 여러분 수량과 가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요거고. 자, 상장법인의 사업 내용과 대주주에 관한 내용들은 발행인의 관련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는 발행인의 관련 사항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발행 시장에서 공시가 돼야 되는데 이 공시된 것도 여러분 지금 보면 법인에 대한 사업 내용, 대주주에 대한 내용. 그러면 3번과 4번을 발행인 관련 사항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왜 발행인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고 공모사항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혹시 이 발행시장은 누구하고 누가 거래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눈치챌 수는 있지만 여러분 발행시장은요 여러분 기업이나 아니면 나라나 여러분 이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발행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간의 거래냐면 여러분 그 누구? 저 투자자. 발행자하고 투자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발행시장이야. 그러면 투자자하고 투자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 여기서는 여러분 발행인의 정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발행인을 믿을 수가 없으면 여러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제대로 공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서 증권이 발행이 되면 상장법인은 청약을 권유하고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가 있는 거야. 아까 얘들아 청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 했냐면 증권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라는 말 1문단에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니? 1문단 두 번째 줄에 증권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권유하고 여러분 청약할 때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 아까 위에 있던 발행 사실, 취득 절차를 안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 안내가 필요하다. 1문단에 나왔던 내용이야. 그러면 사무는 여러분 이때 청약 사무는 여러분 그
뭘 안 해도 돼요. 공시 의무가 없긴 하지만 이때 발행자가 아니라 사모를 통해서 여러분 투자자들을 모집을 했다면 이 투자자들에게는 여러분 공시 의무 제시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또 이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전매가 어떻게 되기로 했었지 얘들아? 이 사람들한테는 이때 전매 안 돼.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한테 팔 수가 없어. 응? 그치? 아까 1분단에서 사모는 여러분 1년간 전매가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이제 판매해서 공모로 모았어. 공모로 모았을 때는 공시를 무조건 해야 되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때 뭐도 공모가 될 수 있다고 했었지 얘들아? 50인 미만이긴 해도 이러면 전매가 가능한 여러분 제품들, 상품들은 이런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공모가 될 수 있다. 1분단에 나왔던 내용. 그럼 1분단에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문단 한번 봐봐.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유통시장은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을 얘기한대. 그러면 여러분 유통시장은 누구하고 누가 거래하는지 알겠죠? 투자자들 간이라고 했으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투자자가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이다. 자, 여기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또한 계속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가격은 대부분 여러분 여러분 증권 가격도 시장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거든 얘들아. 인기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갈 거고 인기가 별로 없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증권의 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는 이 말이 들어갔지만 그러면 이 말이 안 들어간 아까 얘들아 발행시장은요 가격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왜냐면 발행자가 그냥 파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가격이 변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가격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요거는 여러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도 돼. 따라서 상장법인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공시 의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의 공시 의무는 이 내용을 제시를 해야 되네요. 유통시장에서는 이걸 제시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가격이 계속 뭐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공시 의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야. 가격이야, 가격. 그러면 여러분 발행시장에 대한 공시 의무랑 그 다음에 유통시장의 공시 의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 발행시장은 여러분 발행자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왜냐면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니까 혹은 사야 되는 거니까 권유하고 이런 내용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빠르게 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상장법인은 발행에 관련 사항 중에서 변동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해야 되는 정기 공시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 상장법인의 얘들아 이거는 의무죠. 공시를 해야 되는 건 그치? 의무야. 그리고 정기 공시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개념이 들어갔어. 자, 그리고 투자자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공시해야 하는 수시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삼성을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삼성에서 저번에 여러분 그 누구냐 이재용이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누구한테 이 투자됐는데 제일 먼저 알려줘야 돼요. 왜? 가격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급하게 얘들아 제시해야 되는 건 수시공시로 제시를 한다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수시공시의 개념 들어갔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반면 한편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제공에 앞서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공시를 공정공시라고 해요. 그러면 특정 사람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이러면 다른 사람들 똑같이 다 공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특정 사람한테만 이 정보가 뭐가 되기 때문에 집중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제공에 앞서서 동일한 정보를 이미 공시를 해야 된다. 이 이유는 여러분 형평성 때문인 거지. 쉽게 말하면 정보의 여러분 균형 이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공정 공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공시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도 다 다른 종류가 다르긴 해도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모두 다 정보의 뭘 목적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정보의 균형.
수시든 정시든 그 다음에 공정이든 모두 다 정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 가자. 자본시장법에서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걸 규제를 한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가 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란 중요 사항 중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을 특정 증권 등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경우 있어요. 갑자기 이제 뭔가 기업에서 이런 거 뉴스 나올 때 있어요, 얘들아. 어떤 뉴스 나오냐면 기업이 여러분 기업에 있는 그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그 이제 친인척들한테 대부분이 주식을 양도를 많이 주잖아요. 이러면 이제 자기 이제 뭐냐 유산으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 갑자기 한 번에 파는 경우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주식의 얘들아 비율이 되게 높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에 파는 경우들이 있어. 왜? 기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기업에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 수시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수시공시를 하기 전에 자기네가 먼저 주식을 다 팔아버린 거야. 그럼 뭘 한 거야 얘들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 사람들이 이용해서 이미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기네는 그래도 살아남을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러면 이 이용행위 금지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규제 대상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에 해당해요. 왜냐면 이들은 정보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거고, 단 해당 정보를 인식을 하더라도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뭔가 얘들아 파산을 하기 바로 하루 전날 이 사람들이 다 팔아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집에서 이제 내놓은 자식이라서 그 만약에 재벌가에서 내가 내놓은 자식이라서 이 집이가 이제 인연을 끊겠다. 내 주식 다 팔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정보가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 경우는 여러분 이 1차 정보 수령자들이나 내부자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지. 자, 이와는 별개로 이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를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네. 그러면 여러분 자 1차에게 또다시 정보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경우는 다른 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선은 여러분 내부자나 1차 정보 수령자들이 이거를 여러분 정보를 이용을 했어. 그러면 이 정보 이용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법을 어기고 있는 거냐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이거를 여러분 어기는 거고 1차 정보 수령자가 이러면 또 다른 어떤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정보를 줘서 이때 이러면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 경우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처벌법이 달라.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정보를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규정을 나눠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정보량이 여러분 조금 저번에 있던 3월 모의고사보다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구분법 그리고 어떻게 얘들아 구분되고 있는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이런 거 좀 잘 구분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후치전도 한번 봐볼까 얘들아? 전후치전은 선생님 방학 때 얘들아 해야지를 통해서 한번 보긴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중요한 중간중간 들어가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